우리의 주식은 쌀이죠. 우리는 하루 세 끼 이 쌀을 먹는데요. 그렇다면 쌀 다음으로 많이 먹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면 종류를 좀 좋아해서요. 라면이나 아니면 뭐 쌀국수 같은 시중에서 좀 많이 판매하는 그런 인스턴트 종류를 많이 먹고 있어요. 빵하고 우유하고 간단한 거, 뭐 고구마 같은 거, 뭐 그런 거 먹어요. 예. 빵이 좀 간편하게 찾아 먹을 수 있어서 빵을 좀 자주 먹어요, 평소에. 저는 빵 같은 거 좋아해갖고 빵 위주로 먹거든요. 네, 밥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빵이라고 대답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는 빵. 모양도 맛도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요. 그런데 이 빵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피부가 약한 분들이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빵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데요. 평소 빵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유한 씨도 이 빵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해요. 네, 제가 평소에 빵을 정말 자주 먹어요. 근데 빵을 먹으면은 속도 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돼서 아토피가 있는데 더 피부가 더 가려워지는 것 같아서 좀 괴롭습니다. 온갖 수소문 끝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우리 몸에 이로운 착한 빵을 찾아냈습니다. 울산의 한 빵집. 이 먹음직스러운 많은 빵들을 다 손수 직접 천연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곳은 언제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맛있다는 소문 듣고 대구에서 왔어요. 울산에서 왔고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대전에서 왔어요. 빵에 대한 인기가 대단합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것이 바로 이 빵의 인기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셰프님의 빵을 만드는 방법이 어찌 보면 남들보다 조금은 번거로운 작업의 연속이지만 끝까지 이런 방법을 고수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요 앞에 작업하고 있는 빵들이 일체 화학 계량제를 넣지 않고 콩 유산균을 넣어서 우리밀과 우리쌀, 그다음에 유기농 밀가루를 넣어서 만든 빵들입니다. 정직하게 바른 먹거리로 빵을 만드는 셰프님. 빵에 대한 신념과 사랑이 그 누구보다 남달라 보였습니다. 처음에 저희 아이가 이제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그 아이에게 좀 뭔가 건강한 먹거리를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하던 끝에 콩 유산균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 콩 유산균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 보니까 너무 이 빵이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이 지금 저희 집에 이제 메인 상품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빵에 들어가는 재료들 역시 모두 오너 셰프님의 손을 거친 후에야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우선은 저희 집은 가장 중요한 거는 콩 유산균이에요. 그리고 자연 발효시킨 효모균, 그 다음에 국산 팥, 유정란, 우리밀, 우리쌀, 유기농 호밀, 유기농 밀가루 등 좀 자연에 가장 가까운 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1년치를 저희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 같은 경우에는 1년치를 친환경 농법으로 계약 재배로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노릇노릇 갓 구워진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이 빵들.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어도 더부룩함이 없고 부드러운 빵의 식감. 게다가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진 맛있는 빵들까지 여긴 천국이나 다름없는 것 같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더 많은 재료를 제가 직접 다 농사를 지어서 더 이렇게 제품에 응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싶고요. 또 대를 이어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제과점이 되고 싶습니다. 항상 바르고 정직한 재료로 빵을 만드는 이곳의 오너 셰프님처럼 앞으로도 이런 요리사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970년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기울이며 먹었던 추억의 메뉴 돼지막창. 술의 독성을 없애 비교적 술을 덜 취하게 하는 성질도 있어 술안주로 다는 으뜸인데요. 동의보감 기록에 따르면 막창은 기가 허약한 사람의 기를 보충해주고 산후조리에 특효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막창이 콜레스테롤이 적고 불포화 지방산과 콜라겐 성분이 풍부해서 여성들의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기도 했죠. 외식 시장에서 두터운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어 소위 기본은 하는 안전 창업 아이템이기도 한 막창.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과 앞으로 막창 특유의 중독성 있는 맛이 고객층을 점점 넓혀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막창집은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롭다는 인식이 강해서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분야이기도 하죠. 이러한 우려에도 활발한 가맹 사업을 전개하며 막창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맛있는 막창이 모두 모여있다는 이곳, 바로 대구광역시의 막창거리입니다. 그중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한 막창 전문점이 있다는데요. 노릇노릇 윤기 있게 구워지고 있는 막창. 쫄깃하면서도 정말 부드러운 막창. 고소한 맛과 식감이 입안에 가득. 이렇게 맛있는 막창은 사실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무엇보다 손질이 중요한데요. 막창의 냄새를 없애고 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금과 밀가루를 이용해 안과 밖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곳의 인기 메뉴 중 하나는 양념 막창구이. 이곳만의 특제 소스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한약재와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정성스러운 손질과 손님들의 건강을 생각한 맛까지 그 마음이 전해져 이곳에 막창을 먹는 사람들의 표정이 행복해 보이는데요. 여기 막창이 정말 기름이 잘잘 흐르고 소고기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막창이 굉장히 고소하고 담백한 맛까지 나고 쫄깃쫄깃해서 먹기 너무너무 식감도 좋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곳은 본사에서 식재료 유통은 물론 창업에 관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희는 계속되는 불황 속에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저렴한 가맹비와 공사비로 손쉬운 창업과 본사에서 배송되는 완제품으로 점주님이 쉬운 경영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사와 가맹점이 서로 노력하여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곳만의 비법 재료로 숙성시킨 후 위생팩에 담아 가맹점에 배송한다고 하니 믿고 먹을 수 있겠죠? 불경기 속에서 불황을 딛고 선방하고 있는 업체도 많지만 1, 2년 반짝하는 체인 브랜드는 될 수 있으면 피하시고 유행을 타지 않고 롱런할 수 있는 브랜드, 보여지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이미지보다는 맛에 최대한 충실한 체인점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그런 브랜드를 잘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쫄깃한 식감의 막창을 먹다 보면 하루의 피로를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막창 한 입에 서로의 고민과 행복을 나누는 시간, 오늘 좋은 사람들과 막창 드시러 가보는 건 어떠세요? 서울의 종로는 예나 지금이나 서울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정취가 잘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큰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종로는 지금까지 외국인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발길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종로 근처 대표 중심지 곳곳에도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많은데요. 볼거리뿐만 아니라 먹을거리도 풍부한 이곳. 종로의 한 식객촌. 마치 외국의 한 골목처럼 보이는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식객촌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점들이 건물 안에도 참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한쪽에 길게 늘어선 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팔찌를 둘러주는데요. 지금 오늘 그 로맨틱 그랑서울이라고 그 맛집 탐방이랑 미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녀 각각 2명씩 한 팀으로 짝을 지어 미팅을 하는 것인데요. 미팅 참가자들은 띠를 하나씩 받게 됩니다. 이곳에서 짝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잔뜩. 손목에 두른 띠를 보여주면 맛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남자분과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될까요? 맛있는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는 정말 즐거운 일석이조의 시간. 정해진 곳들을 자유자재로 돌며 이성과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는데요. 되게 맛있는 것도 많고 막 사람들도 만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색다른 것 같고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목할 점 또 한 가지. 이곳은 건물 안과 밖 곳곳에 우리의 문화 유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는데요. 다양한 유물들이 이곳에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예, 이 유물들은 이 청진지구에 저희가 이 건물을 건축할 때 발굴된 각종 유물이 되겠습니다. 15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조선시대에서 각종 양반들과 시전 행랑들에서 출품된 유물들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것을 넘어 우리의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다루는 시공사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는 곳들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예, 서울 강북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 타워로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오피스 워커들이 즐기는 다양한 비즈니스 지원 시설과 생활 편의, 식음 문화 공간, 역사 문화 공간과 예식 컨벤션 공간 등을 주말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번 미팅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단지인 롯본기 힐스, 토라노먼 힐스 등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무리빌딩의 단지 운영 활성화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랜드마크 허브 단지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종로의 숨은 보석 같은 곳을 저와 함께 둘러보셨는데요. 맛있는 음식도 있고 재미도 있고 또 우리의 문화가 있는 이곳, 정말 매력 만점인 것 같죠? 여러분도 이곳에서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 쌓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가 비만과의 전쟁 중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미국의 경우 국민의 비만율이 무려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많은 나라들도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비만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비만을 탈출하기 위해 또 날씬한 몸매를 얻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살들을 꽁꽁 숨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날씬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게 있어요? 운동해야지 날씬해지는 거 아니에요? 약 먹으면 날씬해지지 않을까요? 그냥 어두운 옷을 입던가 아니면 보정 속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으면 날씬해 보이니까 좀 다이어트 한 거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네, 보정 속옷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밉게 삐져나온 옆구리살, 밑가슴살 등을 가리기 위해 입는 보정 속옷. 이 보정 속옷 하나로 감쪽같이 살들을 숨길 수 있어 많은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패션 아이템 중 하나인데요. 평소 보정 속옷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심소연 씨. 오늘도 어김없이 보정 속옷을 고르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종류별로 다양한 보정 속옷을 구비할 정도로 보정 속옷에 대한 애착이 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정속옷 보고 계시는데 평소에 자주 입는 편이세요? 네, 매일매일 입어요. 일할 때나 운동할 때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입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죠. 이런 소연 씨도 매번 사는 보정 속옷이지만 내 몸에 닿는 속옷인 만큼 구매 전 꼼꼼한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전문가의 코치를 받고 해당 제품을 입어본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먼저 착용 전 허리둘레는 85.5cm. 착용 후엔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드디어 그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이렇게 봐선 잘 모르시겠죠? 몸을 자세히 보면요. 착용 전에 옷맵시에 드러났던 살들이 한결 정돈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이어트라도 한 것처럼 변신한 모습이죠. 내 몸에 꼭 맞는 맞춤식 속옷이다 보니 기존의 속옷보다 몸매를 좀 더 정확하게 잡아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착용 전보다 무려 4.5cm나 줄었습니다. 보정 속옷 하나로 감쪽같이 날씬해졌습니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보정 속옷을 찾는 연령층이 점점 낮아져 20대와 30대의 여성들도 보정 속옷을 필수 아이템으로 꼽고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 거리를 걸어가 보더라도 많은 여성분들이 스키니진을 대부분 입고 계세요. 그런데 이 스키니진은 몸매를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옷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쁘게 입는 거지만 실제로 입어보면은 힙은 오히려 죽어버리고 또 허벅지살은 더 풍만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보정 속옷을 입어줌으로 인해서 이 굵어지는 허벅지 라인을 오히려 힙 쪽으로 볼륨 업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요. 볼륨을 더 많이 살려줄 수 있고 또 가는 다리를 연출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바로 이 보정 속옷이 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날씬한 몸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보정 속옷의 브랜드도 종류도 정말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잘 골라야겠죠? 올바른 보정 속옷을 고르는 방법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요즘 많은 여성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가슴에 볼륨감이나 혹은 애플립을 예쁘게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가슴의 모양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브레이저의 디자인이나 컵의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옷을 나의 가슴이나 혹은 바디에 맞춰서 입어주신다면은 그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보정 속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집이 있는 사람의 군살은 감쪽같이 숨겨주고 날씬한 사람은 더욱 날씬하게 볼륨업을 시켜주는 보정 속옷. 몸매에 대한 자신감 보정 속옷으로 되찾으시고요. 본인에게 꼭 맞는 속옷을 통해 보다 아름다운 몸매 가지시길 바랍니다. 달콤한 디저트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존재해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풍미로 사람들의 입안에 즐거움을 주고 있는 디저트. 고대에는 꿀 속에 굴러들어간 과일이나 견과류 같이 우연한 기회에 만들어진 것을 디저트로 대접하고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사탕으로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세시대에 설탕이 대량 제조된 이후부터 사탕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져 사람들이 즐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는 설탕이 매우 비싼 재료였기 때문에 특별한 날 부자들만을 위한 대접에 사용되곤 했습니다. 이후 기원전 3000여 년부터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하는 많은 디저트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죠. 서울의 한 디저트 카페. 밥은 굶어도 디저트는 포기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 자주 먹는 만큼 맛 좋고 건강에 더 좋은 디저트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요. 한 끼 식사로 손색 없는 샐러드, 샌드위치, 그리고 한 입에 먹기 좋게 포장된 떡과 죄가를 음료와 함께 한 곳에서 드실 수 있는 매장이라면 많은 분들께 사랑받지 않을까 해서 오랜 기간 준비해서 오픈했습니다. 이곳은 신선한 샐러드와 샌드위치 등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듀얼 디저트 카페입니다. 주문 방법 또한 조금 특별한데요. 주문지에 원하는 메뉴와 토핑을 체크하고 어떤 방법으로 드레싱을 뿌릴지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주문을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만드는 샐러드 때문인데요. 이름하여 DIY 샐러드. 기본 토핑으로 달걀, 당근과 오이 등 채소를 고른 다음 단호박과 닭가슴살 등의 메인 토핑을 선택하고 13가지 드레싱 중 입맛에 맞는 것을 고르면 나만의 샐러드 완성! 내 식대로 골라 먹는 DIY 샐러드 어떤가요? 보통 샐러드를 시키면 재료, 양, 드레싱까지 정해져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저도 고객의 한 명으로서 재료, 양, 드레싱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샐러드뿐 아니라 각종 샌드위치와 음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푸짐한 재료를 꾹꾹 눌러 담은 샌드위치.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어 보이죠? 또 하나의 히든 카드는 한입 포장. 왜 딱 한 입만 맛보고 싶을 때 또 여러 종류를 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한입 포장을 선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음식을 판매하는 곳은 청결함이 우선이어야 하는데요. 그날 필요한 양의 재료만 손질하는 것은 물론 샐러드와 샌드위치는 주문 즉시 제조해 더욱더 신선하고 맛있는 디저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를 할 때 임대료 등 고정 비용을 제외하면 인건비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각종 재료와 드레싱, 떡과 죄가를 완제품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커피나 음료 제조의 경우에도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서 어려움 없이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나만의 레시피로 만드는 샐러드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떡과 빵까지 고객의 취향을 고려한 듀얼 디저트 카페. 디저트는 엔돌핀이 분비돼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화창한 가을날, 우리 함께 엔돌핀 같은 디저트 먹으러 갈까요?